김성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의 직업적 실패도 아니고 삶의 압력에 무너졌던 시간들도 아니라 그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을 잃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두운 젊은 시절에 그가 유일한 빛이라고 불렀던 그 여인을요. 그녀의 이름은 이지영이었습니다. 그는 1975년에 그녀를 만났는데 당시 25살이었던 그녀는 격동의 전쟁 후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완벽한 여성은 아니었다. 명문 가문 출신도 아니었고 영화 배우처럼 눈부신 미모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고 그녀를 볼 때마다 그의 가슴이 설레는 미소를 지녔다. 두 사람은 우연히 군산의 한 작은 카페에서 만났는데 지영은 그곳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당시 김성환 씨는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엔지니어로 큰 야망을 가졌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짧은 대화는 점차 그에게 어려운 시기에 정신적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영은 그의 말을 경청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싸울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결코 말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성화는 시골 소년답게 조용하고 자신감이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항상 자신이 그녀의 행복을 가져다 줄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것을 표현하면 그 깨지기 쉬운 관계가 파괴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진짜 슬픔은 지영 씨가 1977년 갑자기 군산을 떠났을 때부터 시작됐다. 그녀의 가족은 빚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녀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서울로 이사해야 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성환을 만나서 뭔가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는 부끄러움과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저 조용히 그녀가 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것이 그가 그녀를 본 마지막이었다. 수년 후 그는 공통의 친구를 통해 지영이 서울에서 한 남자와 결혼했고 1985년 그녀가 불과 32살의 나이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소식은 마치 그의 심장을 찌르는 칼과 같았다. 그는 지리적 거리 때문만 아니라 자신의 비겁함 때문에 그녀를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감히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었고 그녀를 붙잡아 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두 사람의 운명을 모두 바꿀 수 있었다는 후회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 슬픔은 김성환에게서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 그의 가슴 속에 불타올랐고 그를 구성하는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74세의 나이에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며 지영을 잃는 것은 단순히 여자를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늦게나마 그녀가 자신의 인생의 사랑이라고 고백한 것은 해방이 아니라 그가 평생 동안 겪어온 가장 큰 슬픔을 고통스럽게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 하지 못한 말,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은 꿈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김성환 씨는 전라북도 군산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1950년에 태어난 그는 한국전쟁 1950년, 1953년의 여파로 큰 영향을 받은 세대에 속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부였고 어머니는 길거리 상인이었는데 그는 그에게 열심히 일하고 인내심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환은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학습 의욕이 강했습니다. 그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전쟁 후 나라를 재건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엔지니어가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명문 대학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의 입학시험에 합격했고 1074년 전기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김성환의 경력은 서울의 한 소규모 전자제품 제조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대는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책에 따라 한국은 급속한 변화를 겪은 시기였다. 성환 씨는 포항의 제철소에서 전기 시스템을 설계하며 빠르게 자신의 재능을 증명했습니다. 그에게 첫 번째 큰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1980년 일본과의 합작 프로젝트에서
기술팀장으로 임명되었을 때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회사에 큰 수익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 당시 가장 뛰어난 젊은 엔지니어 중 한 명으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엔지니어링 업계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는 많은 중요한 국가적 프로젝트의 컨설턴트로 초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성환의 경력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그의 가장 큰 실패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일어났습니다. 당시 그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전자부품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1990년대 초반에 번창하여 연매 산객이 수백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위기가 닥치면서 해외 주문은 취소되었고 회사는 빚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성환 씨는 상황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개인 자산을 매각하고 심지어 밤낮으로 일해서 새로운 고객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노력은 허사로 돌아갔다. 마침내 1999년에 그는 파산을 선언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재정적 실패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평생을 바쳐 쌓아온 꿈을 지키지 못한다는 무력감 때문에도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김성환을 울리려는 노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실패한 뒤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은퇴를 선택했을 50세에 그는 급여가 적은 소규모 엔지니어링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그는 쉴 새 없이 일했으며 종종 밤새도록 깨어서 자신의 디자인을 완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고열이 있는 상태에서도 중요한 프로젝트를 제때 완료하던 중 책상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가 여전히 가치가 있고 삶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고통과 기쁨이 뒤섞인 그의 눈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그러한 인내심 덕분에 그는 점차 자신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었지만 이전처럼 영광스럽지는 않았습니다. 74세의 김성환 씨는 자랑스러움과 후회가 뒤섞인 마음으로 자신의 경력을 돌아본다. 그는 국가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부터 회사를 아예 처음부터 세우는 것까지 많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특히 1997년의 충격과 같은 실패는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의 눈물은 단순히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싸움을 멈추지 않은 남자의 열정과 강렬한 헌신의 증거였습니다. 김성환은 명확한 목표와 큰 야망을 가지고 사는 남자이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세 가지 목표를 세웠고 항상 이를 달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는 것,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에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의 목표가 모두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목표를 추구하는 여정이 그를 형성했습니다. 성환이 목표로 한 첫 번째 성과는 공학 분야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일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술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선구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이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 그는 산업지대의 전력 공급 시스템 혁신에 많은 공헌을 했고 그 덕분에 한국은 철강과 전자제품 생산 분야에서 선도적인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1997년의 실패로 인해 그는 명성을 잃었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60세가 되어 전기공학에 관한 책을 쓰기 시작했고 자신의 경험을 젊은 세대와 공유했습니다. 2015년 전기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아니지만 실용성과 영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많은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간절히 바라던 두 번째 성취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성환 씨는 항상 헌신적인 남편이자 대가족에게 믿음직한 형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자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조차도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군산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는 형제 자매들, 특히 심하게 병을 앓고 있던
막내 여동생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의 가족은 그가 바랐던 만큼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보살핌을 남겼고 이를 큰 개인적 성취로 여겼습니다. 세 번째 성과는 다음 세대를 위해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성화는 자신의 인생이 그저 의미 없는 나날들의 연속이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는 1997년 패배에서 회복한 후 군산에서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지역의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소규모 장학 기금을 설립했고 기금 이름은 그의 부모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액수는 크지 않지만 이 기금 덕분에 수십 명의 어린이가 대학에 진학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자신을 키워준 조국에 보답하는 방법으로 여깁니다. 그는 건강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4세의 나이에 기금을 위해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길 돈이 많지는 않지만 한 아이의 삶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이 추구하는 업적은 항상 큰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열린 마음과 끊임없는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그는 꿈꿔왔던 모든 것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 여행 덕분에 주변 사람들의 눈에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과 결혼은 김성환의 인생에서 슬프지만 의미 있는 장이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그의 가장 큰 슬픔은 이지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지영은 그가 젊은 시절에 비밀리에 사랑했지만 감히 표현하지 못했던 여자입니다. 그 상실은 개인적인 고통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가 사랑과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준 상처이기도 했습니다. 지영이가 군산을 떠난 뒤 성환이는 오랫동안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는 슬픔을 잊기 위해 일에 몰두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33세인 1983년에야 가족 중매업자를 통해 만난 회사원 박민재라는 여성과 결혼했다. 민재는 항,